네, 안녕하세요. 마르키트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또 11월 4일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증시 상황 잠깐 살펴보고 오늘 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몰리고 있는 필룩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양대 지수 모두 다 강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1% 가까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해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역시나 1% 정도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 호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다시 한번 스몰딜에 대한 이런 관심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도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요.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와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앞으로 전망을 좀 더 우리가 예측하기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국 지표를 보면요. 중국의 지금 계속 증시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주가 지수가 높았던 뭐 2월, 3월, 4월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 대비했을 때 주가가 중국도 현재 어느 정도 레벨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지수를 보면요. 전고점 영역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전고점 영역까지 조금 갭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6월달 고점까지도 아직 조금의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도 무역 전쟁이 조금 더 합의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 내년 대선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결과를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가장 큰 변수였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이 역시나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큰 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상승은 좀 남아있다고 보여지지만 분명히 또 전고점 영역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역시나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종목별로 계속적인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피크에 왔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요. 확실한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작이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 필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뭐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필룩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가장 많이 수급이 좀 몰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감안히 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뭐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주가 상승률도 높았고요. 관심이 몰렸던 뭐 헬릭스미스나 신라젠, HLB 등등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방송들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가장 기대를 모았던 신라젠, 헬릭스미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거의 마지막이다. 조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으로 같은 업종 내에 필룩스와 그리고 한미약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썸네일을 보셔도요. 필룩스와 한미약품 뭐 추가 상승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들이니까요. 일주일 전에도 있었고요. 2주 전에도 계속 똑같은 내용들을 방송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역시나 오늘 필룩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업종 내에서 차별화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 거래일 대비해서 무려 17% 정도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일단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을 보면요. 오히려 신라젠은 오늘 3% 빠지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도 2.5%, HLB는 큰 조정 이후에 약간의 지금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HLB 한번 볼게요. 조정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지만 역시나 아직도 상승이 좀 더 제한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장 초반이 더 강한 흐름 보였지만 역시나 장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나 낙폭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던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 모두 다 적자 기업입니다.
재료로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고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상승폭을 반납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라는 점이 가장 위험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다가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신라진 같은 경우는 이제 7일 날인가 아마 될 거예요. 이번 주 7일에 이제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지수죠. MSCI 지수에서 편출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은 이런 악재가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뭐 실적이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성장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여기서 나온 매물들이 또 순환매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차익 매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딜까? 같은 업종 내로 갈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렇다면 같은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으로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지금 2, 3주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필룩스와 한미약품이 가장 안정성과 성장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지수를 보더라도 오늘 필룩스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왜 한미약품과 필룩스를 말씀드렸냐면 재무제표를 일단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한미약품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HLB, 헬릭스미스, 신라진과는 달리 꾸준하게 실적을 창출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이번 3분기 때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전분기, 2분기가 231억 원의 영업이익을 봤는데요. 이번 3분기 때는 249억 원 정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역시나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룩스는 어땠을까요? 자, 필룩스도 한번 볼게요. 역시나 필룩스도 사실 한미약품보다는 실적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적자가 아닌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업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인데요. 그런 적자였던 세 기업 대비했을 때는 실적이 워낙 또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적자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도 흑자 전환에 완벽히 성공을 했고요. 2분기도 역시나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다 성장을 해줬습니다. 성장은 못했지만 실적은 만들어냈죠. 즉 작년과는 달리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한미약품도 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필룩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필룩스 같은 경우는 임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가장 또 높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일단은 필룩스가 지난 10월 14일이었죠. 미국 자회사인 바이럴진에서 연구 중인 면역 항암제가 미국 FDA의 임상 이상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필룩스가 지금 임상 이상 신청을 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요. 희귀질환 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 2상만 끝나도 바로 시판 허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3상이 끝나야 시판 허가를 내고 시판 허가가 통과가 돼야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실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지금 필룩스가 지금 연구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는 지금 희귀질환 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만 완료가 되면 바로 시판 허가를 낼 수가 있다는 가장 큰 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임상이요 1상, 2상, 3상 모두 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3상이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2상이지만 3상 같은 또 매력이 있다는 거죠.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태가 지금 필룩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실적도 안정적이고요. 거기다가 주가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잘 갈 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매력도 좀 있고요. 거기다가 실적도 안정적이고요. 거기다가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임상을 진행 중인 약품 자체가 임상 이상만 끝나더라도 바로 시판 허가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직도 필룩스 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 구성상으로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가장 또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필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급등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단기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 20% 정도 계속적으로 올라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매물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직사각형으로 보이시는 가장 큰 부분이 있죠. 표시를 좀 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주요 1 매물대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가격권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는 부분이죠. 가장 1거래 매물대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과거 올해 좀 거래량을 보면요.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졌던 게 바로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중순 좀 지났을 때 보이시죠? 자, 이날이 바로 요 날이었어요. 자, 이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이날을 보면요. 자, 이날이 지금 6월 18일인데요. 자, 이날 고점이 지금 현재 7,881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저점이 한 6,59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면 사실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파를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매물대에서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계속적으로 손실이었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본전까지 온 거죠. 원금을 이제 회복한 거죠. 그래서 원금이라도 지키자라는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 부분, 지금 주가의 상단 부분에 있는 주가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나온 차익 매물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약간의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는 주요 1 매물대를 안정적으로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 지금 저항이었던 매물대가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 부분이 매물대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안정적으로 주요 1 매물대, 1년 정도의 주요 1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베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주요 1 매물대에 비하면 사실 상단 부분에 그렇게 큰 매물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얕은 매물대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또는 바로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제 주요 1 매물대가 이제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하향 돌파한다 그런다면 100%다 현금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손절이건 차익 실현이건 무조건 일단은 지금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주요 1 매물대 영역, 지금 표시해드린 1 매물대 영역이 만약에 하향 돌파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전체 다 현금화 시키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돌파한 이후에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필룩스 같은 경우 기관들도 최근에 조금 매수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대량 매물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그 전에 좀 많이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수급적으로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일단은 공매도 비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좀 많이 깔려 있다고 한다면 사실 좀 리스크가 좀 있죠. 하지만 공매도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가장 관심이 필요한 업종 바로 필룩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주가 추이도 한번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손절 꼭 지키셔야 됩니다. 방금 표시해드렸던 주요 1 매물대를 하향 돌파했을 때는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장중에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매수를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뭐 매수를 권유드리는 그런 쪽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항시 장중에 빠른 대응이 좀 가능한 분들만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나마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는 가장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성장성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 필룩스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필룩스 이번 주 한번 주가 추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또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 또 기대감이 있는 필룩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조금 기대가 안정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 방송을 통해서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필룩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생주식통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IR 방송과 그리고 공시 방송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르키트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